자, 이번 대회 이제 문을 여는 A조 한번 가봅시다. 예. A조는 개최국 카타르 있고요. 네. 네덜란드, 예. 세네갈, 에콰도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자칫 잘못하면 되게 재미가 없을 수 있는 조인데. 아, 그러게요. 이 조가 다들 상황이 그다지 좋지 못해요. 그러게요. 이강우 불리는 팀들이 상황이 좋지가 못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세네갈 예. 기본적으로 불렸던 팀들이. 예. 네덜란드 이러면은 뭐 수비는 반다이크도 있고 수비는 괜찮죠. 공격이 약간 까리까리. 예. 그다음에 골키퍼도 약간 고민거리죠. 그렇죠. 그리고 세네갈 같은 경우는 마네가 부상 후 또 탈락을 했습니다. 아예 탈락이에요, 그냥. 예.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아프리카 팀들이 변화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세네갈도 마찬가지고. 예. 에콰도르는 사실 뭐 언제나 끈끈하죠. 예, 거기다가 이번에 어쨌건 간에 세대 교체가 잘 된 팀이어가지고 조금 아하. 기대가 되는 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카타르는 사실 프로팀이에요. 그렇죠, 예. 완전 프로팀이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표팀은 이제 가끔씩 소집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이번 월드컵을 위해서 아예 네. 프로젝트처럼 한 10년 넘는 세월 동안 이렇게 마치 한 팀처럼 쭉 갔던 예. 소속팀도 이제 알사드 중심으로 쫙 있는데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자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고요. 하나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네. 네덜란드부터 한번 가봅시다. 네덜란드는 사실 뭐 언제나 사실 뭐 못 올라올 때도 있지만 올라오게 되면 월드컵 본선에서는 언제나 끈끈한 팀인데 이번에 명단 딱 발표됐을 때 어떤 느낌 받으셨나요? 네덜란드 같지 않다. 그 무슨 말이죠? 네덜란드는 원래 공격수 천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과거에. 전통적으로. 예, 뭐 그러니까 반바스텐도 있었고 반니스텔로이도 있었고 뭐 그전에 요한 크루이프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클루이베르트도 있고 반페르시도 있었고 그렇죠. 로번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때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예, 이게 좀 되긴 했는데 이번이 유난히 더 심해요. 지금 보면 공격에 멤피스 데파 있는데 데파이 부상으로 부상이죠. 예, 그래서 개막전 못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고요. 야 그러면 남는 게 루크 대용이야. 예, 그리고 또 이제 얀센 빈센트 얀센 옛날 토트넘에서 망해가지고 예. 그리고 베오르스트가 있는데 베어로스 이제 떡대. 예, 베오르스트가 마지막에 이제 승선을 한 거고요. 최근에 그래서 빈센트 얀센을 조금 중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예. 아니면은 뭐 베르바인 있네요. 베르바인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로서는 데파이가 없을 때 베르바인이 에이스다. 그리고 폼도 좋고요. 아약스에서. 그다음에 이제 성장하고 있는 코디 각포도 있습니다. 예, 각포는 아이토번에. 요새 이제 공미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각포가 그래도 가장 기대해 볼 만해요. 최근에 폼이 굉장히 좋아요. 이 야, 선수가. 그러고 놓고 보니까 확실히 공격에 약간 좀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느낌은 있네요. 네. 뭐 재능들은 있지만 네. 과거에 우리가 네덜란드 이런 네.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고 골키퍼 리스크가 매우 크게 보인다. 나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 골키퍼가 예를 들면 실러선이라든지 예. 그 전에는 이제 뭐 플레켄, 예, 프라이브루크의 과거에도 예.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반데사르도 그렇고. 예. 근데 이번에 골키퍼 명단 3명을 딱 보고는 그렇게 잘 알만한 선수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 됐는지. 원래는 실리센이 계속 그동안 골키퍼 역할을 맡았잖아요. 근데 부상도 잦고 소속팀에서도 부진하고 하면서 그렇죠. 조금 밀려난 상태에서 이제 파스페르하고 이제 플레켄이 조금 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파스페르는 이제 만 39세의 노장인데 뒤늦게 아약스에서 회춘한 골키퍼거든요. 근데 39살이거든요. 예. AMS 2경기밖에 안 뛰었고. 예. 그래서 파스페르하고 실리센하고 그리고 플레켄하고 네이션스리그에서 3명의 선수들이 2경기씩 나눠 뛰었어요. 근데 지금 2명을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예, 거기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파날 감독 마음에 안 드니까 역시 반할스럽다. 예, 나머지들 다 날려버린 거죠. 지금 노페르트 그죠? 예, 이 선수는 거의 못 뽑히지 않았던 선수였고요. A매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요. 헤란벤 소속이고. 예. 그 다음에가 벨로프, 벨로프네. 예. 페예노트. 그러니까 벨로프하고 파스페르. 근데 기본적으로 파스페르가 주전이긴 할 거예요. 왜냐면 파날 감독은 어쨌건 후방 빌드업을 중시 여기는 감독이다 보니까. 야, 근데 골퍼가 진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진짜 이름이 너무 없다. 예, 그렇죠. 근데 뭐 수비는 좋아요. 예. 그죠? 더 리우트도 있고 예. 반다이크도 있고 더리우트는 어쨌건 바이언 가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브라이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아케도 있고. 예. 수비 쪽은 그리고 명단은 팀버가 주전이긴 해요. 팀버. 예, 팀버도 있고. 팀버가 오른쪽, 이제 반다이크가 중앙, 더리우트가 왼쪽. 뭐 블린트도 있고. 예. 맨유에 뛰고 있는 말라시아도 있고. 그러니까 네. 확실히 수비는 뎁스도 있고 네. 괜찮은데 여기 좀 문제가 되겠구나. 네. 허리는 어때요? 허리는 그래도 뭐 나쁘진 않죠. 대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프랭키 대용. 예, 그리고 베르하이스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허리 라인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클라센도 있고 해가지고 그리고 코프마이너스가 이제 주전으로 대용 파트너로 요새 뛰고 있고요. 아탈란타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으니까요. 어허.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얘기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수비나 허리까지는 좀 괜찮은데 앞쪽 그리고 네. 골키퍼. 네. 아. 그 두 포지션이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리고 바날 감독은 도대체 네덜란드 대표팀이 뭐 저 직장이야? 예. 뭐 이렇게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세 번째죠. 예. 바날 감독은 전문가 같아 여기 네덜란드 국대에. 전체적으로는 어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지금 얘기 들었다시피 예, 공격하고 골키퍼 쪽이 어쩌냐 이런 느낌이 조금 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못 들어온 선수는 바이널드만 일찌감치 뭐 다리 부상으로. 골절상을 입어가지고 빠졌고요. 미들에. 그리고 이번에 좀 변화를 많이 가져왔어요. 그 파날 감독이 그러네. 월드컵을 앞두고 흐라벤베르도 소속팀에서 부진하다 보니까 바이언 워낙 쟁쟁한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못 나오다 보니까 흐라벤베르도 탈락했고요. 도니 말렌도 탈락했고요. 그러네. 그리고 단주마도 탈락했고요. 단주마도 비아레알에서 조금 이번 시즌 주전 경쟁에서 밀려난 상태거든요. 후스틸도 안 뽑혔고 하테보도 안 뽑혔고 대신 이제 프림퐁이 원래 그 가나 대표팀 기아 얘기도 있었는데 레버쿠젠에 뛰는 예, 프림퐁 21살에 예, 그냥 프림퐁이 이제 승선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노아랑이 다시 돌아왔고 이 선수가 부상 때문에 계속 빠져 있었다가 공격수 예, 브로에 뛰는 예. 그리고 또 이제 키네스 테일러 선수가 새로 오른 게 아약스에서 뛰는 미드필더. 그 친구도 20살에 그 A매치 2경기 뛴. 예. 그리고 또 이제 사비 시몬스가 아예 새로 뽑혔고요. 그러면 이게 변화가 확실히 어쨌든 굉장히 좀 A매치를 지금 안 뛴 선수가 3명이나 뽑혔고 네. A매치가 10경기가 안 되는 선수들도 꽤 돼요. 네. 이러면은 바날 감독이 아무래도 폼이나 이런 걸 보고 좀 많이 뽑았다. 네, 그러니까 현재 폼이 안 좋구나 폼으로 소품이. 예, 많이 뽑았다라고 할 수 있죠. 주요 전술이나 전략? 네. 포메이션 어떤가요? 파날 감독이 중간에 맡았잖아요. 원래 쿠만 감독이 지도를 하고 있다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쿠먼이 이제 그 바르셀로나 감독직 제의를 받으면서 파날이 갑자기 맡게 됐는데 파날 감독 선임되고 나자마자 백스리 포메이션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3-4-1-2로 전환을 했는데 이게 나름 그래도 팀 구성상 더 맞는 전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선수 구성을 놓고 봤을 때. 예. 센터백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고 그 오른쪽 윙이 좀 약했거든요. 오른쪽 윙으로 쓸 수 있는 선수가 약하다 보니까 차라리 윙백들을 조금 더 전진시켜가지고 공격하는 형태로 하면서 이제 투톱으로 그 정통파 공격수가 없는 것을 대체하는 형태로 갔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데파이하고 베르바인이 투톱에 섰던 거였고요. 각포를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용을 최근에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베르아이스도 그 전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좌우 윙백에는 블린트하고 둠프리스가 기본적으로 나오겠지만은 말라시아하고 프림퐁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선수. 저는 프림퐁이 둠프리스보다 더 나은 선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뽑았으니까 어쩌면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둠프리스가 이번 시즌 별로 안 좋거든요. 인테르에서. 그리고 이제 더블 볼란테는 대용하고 이제 코프마이너스가 아마 기본적으로 나올 걸로 보이고요. 이제 백스리는 더리우트가 최근에 부상이었을 때 아키가 나오긴 했지만은 더리우트가 아마도 나오면서 팀버하고 반다이크하고 이렇게 3백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데브라이는 이제는 조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부상도 많았고 하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골키퍼는 이제 파스베리가 조금 더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러면 데파이가 안 되면은 얀센이 지금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부상이 첫 경기 안 되거나 이러면. 그 여태까지는 얀센을 중용했는데 저는 그냥 베오르스트 나오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장신을 차라리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 예. 근데 확실히 앞에 무게감은 좀 떨어지네. 예. 그리고 왜 윙백을 3백을 쓰는지 알겠다. 예. 공격이 좀 부족하니까 그럼 윙백을 더 써버리자. 예. 허리나 뭐 수비 쪽은 괜찮은 느낌인데 확실히 앞뒤가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네덜란드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네덜란드 그래도 A조 1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요. 지금 그러면은 8강까지는 가지 않을까. 8강까지 가지 않을까? 예. 조 1위 하면 아무래도 그 다음 단계가 어렵지는 않게 되는 거니까. 예. 좋습니다. 거기다 잉글랜드조도 못지않게 좀 애매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팀으로 한번 A조 가보죠. 세네갈. 예. 마네는 뭐 아예 못 나온다라고 하고요. 이 팀도 조금 누수가 있거든요. 변화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중간에 한번 체크했던 거에 비하면. 예. 일단 뭐 부나사르가 부상 후 아예 낙마를 했고요. 케이타 발데 도핑. 왜 이렇게 도핑에 걸리는 애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3개월 징계 3개월이나 받았어. 예. 그래서 이번 월드컵에 못 나오고요. 또 이제 원래 주전 왼쪽 풀백이었던 살리우시스가 소속팀이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감각 문제 때문에 탈락을 했어요. 일단 그러니까 좌우 풀백 주전이 다 모두 아웃된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제 하비브 디알로 공격수인 이 선수도 막판에 탈락을 했고요. 뭐 그런 변화들이 있고 대신에 이제 독일 21세 이하 대표팀에서 뛰던 측면 스페셜리스트인 이스마일 야콥스가 이번에 뽑혔고요. 그래서 시스 대신 아마도 왼쪽 풀백으로 뛰게 될 걸로 보이고요. 이제 오른쪽 풀백으로는 평가 전에 테스트를 받았던 이제 프로모세 맨디라고 있거든요. 이 선수가 원래 센터백도 보고 하는 선수인데 네. 이 선수가 낙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뽑히게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우리가 지역 예선이나 지난번에 분석했던 거랑 네. 좀 변화들이 많더라고요. 경기 수도 적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네요. 보면 A매치 10경기 안 되는 선수나 10경기 정도 되는 선수들이 꽤 되네. 예, 그래도 세네갈은 라리가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왜냐면 이제 뭐 비아레알에서 이번 시즌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니콜라스 잭슨 그리고 또 이제 라요 바야카노에서 준수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미드필더인 파테시스 같은 선수들이 승선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라리가에서 잘해줘서 이제 올라왔다. 예. 아하. 마네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월드컵 참가 못한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건 근데 세네갈은 마네가 팀 공격의 전부라고 할 수도 그럼요. 있어요. 그럼요. 월드컵 예선에서 다른 선수도 다 한 골 넣었거든요. 전부 다. 근데 마네가 7골 넣었어요. 아, 절대적이네. 마네 제외하고 득점 2위가 공동 2위가 다 한 골씩이에요. 아하. 근데 첫 경기가 세네갈이 네덜란드랑 붙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부담감이 더 있겠다. 예. 아. 양쪽 다 차 떼고 경기하는 거예요. 응. 대파이 떼고 마네 떼고. 세네갈의 주요 전술이나 포메이션. 뭐 일단 4-3-3 포메이션은 그대로 고수를 하고 있고요. 최전방 공격수는 디드히유하고 디아하고 둘이 경쟁했었거든요. 블라이디아하고. 근데 블라이디아가 이제 지난 시즌 비아레알에서 조커로도 쏠쏠히 활약한 데다 살레르니타나 가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블라이디아가 현재는 조금 더 주전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윙이 조금 고민이긴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마네가 못 나온다면은 반바디eng이나 아니면 디아타나 둘 중에 한 명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오른쪽 윙은 이스마일 사르가 나올 거고요. 예, 그리고 여기 중원은 그래도 좀 강하죠. 이드리사게의 남팔리스 맨디 그리고 또 이제 쿠야테도 있고 또 이번에 뭐 뽑힌 시스 같은 선수도 있기 때문에 파테시스 같은 그래서 중원은 이 팀의 가장 강점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남팔리스 밴디는 근데 소속팀에서는 조금 폼이 좀 하죠. 떨어져 있긴 근데 뎁스는 확실히 좀 두껍다. 예. 사르 같은 경우는 좀 빅클럽 잡는 데 있어서 가끔씩 막 이상한 활약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마일 사르 리버풀 특히 킬러로 유명했었죠. 그러니까요. 파페사르도 있으니까 저기서 사르라고 했을 때 조금 헷갈렸고요. 그리고 이제 좌우 풀백은 야콥스하고 사발리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하거든요. 그래도 어쨌건 간에 프로모세 맨디를 실험을 했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 선수는 원래는 센터백이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정통파 풀백인 사발리를 그래도 조금 더 주전으로 쓸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 수비수 두 명이 디알로하고 쿨리발리 여기 굉장히 강하거든요. 아프트 디알로하고 쿨리발리. 그런데 문제는 쿨리발리가 또 그 시즌 마지막 경기에 부상을 조금 당하긴 했었기 때문에 첼시에서 그래서 컨디션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쿨리발리가 못 나온다면은 파페 아부시세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골키퍼는 첼시에 이제 맨디가 할 거고 처음에 조금 경기에서 밀리는 느낌도 있었는데 요새 케파가 좀 안 좋아가지고 부상 여파가 좀 있었죠. 다시 뛰고는 있는데 어디가 강점이고 어디가 약점이라고 봐요? 역시나 그러니까 수비 쪽이 강점이죠. 센터백 라인과 미드필더 선수들도 대부분이 수비에 강점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좀 수비적인. 그래서 실점은 잘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골키퍼도 뭐 에두아르 맨디가 뭐 아무리 이번 시즌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아프리카 최고의 골키퍼잖아요. 근데 문제는 공격 어쩌지죠. 마네가 일단 빠진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이 팀은 그 마네, 이스마일 사르의 그 돌파 그리고 뭐 케이타 발데도 원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케이타 발데는 도핑으로 그러고 뭐 마네 부상이고 이러다 보면은 공격 쪽이 조금 걱정이 많이 된다. 그런데다가 이제 변화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조직적으로 얼마나 잘 할지는 좀 봐야 되는 포인트고. 세네갈은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저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이 대진이 잡혔을 때는 그래도 무난하지 않겠냐? 세네갈이 16강 갈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많은 이슈랑 뭐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고려하면은 이거 발목 잡힐 수 있다. 세네갈. 누구한테 발목 잡힌다면? 저는 에콰도르한테도 잡힐 수 있다고 보고 카타르한테도 잡힐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상황은 하긴 마네가 너무 크네. 자, 그럼 다음에 에콰도르 한번 가봅시다. 에콰도르 아까 짜임새가 되게 좋다라고 했는데 에콰도르는 정말 변화의 폭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백업 오른쪽 풀백이었던 카스티오가 부상 후 낙마한 거 제외하면요.
뭐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나왔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뭐 선수단 명단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대 초중반 선수들이 핵심을 짜고 있어요. 남미에서 가장 세대 교체가 잘 된 팀이라고 불리고 있죠. 예. 일단 주요한 선수들 보면 어린 뭐 힌카피에 같은 선수들도 그렇죠. 있고요. 우리 맨날 많이 이야기를 했던 에스투피니안도 있고요. 예, 그렇죠. 브라이튼이 이 팀을 많이 먹여 살리고 있어요. 에네르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페네르바체에 있는데 사실 제가 경기를 몇 번 봤는데 이렇게 아주 강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네임드고요. 그리고 브라이튼의 핵심 미드필더인 모이세스 카이세도도 있고요. 카이세도도 있네.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사르미에토도 있고. 브라이튼이 많이 먹여 살리고 있다. 세 명이나. 그러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뭐 확 눈에 띄는 뭐 대단한 네임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짜임새가 있어 조직적으로 잘 싸울 수 있다. 에콰도르의 그러면 이제 이슈는 아까 말씀해 주셨고 전적으로 주요한 전술이나 포메이션 어떻게 될까요? 4-3-3을 쓰고 있고요. 일단 포백이 굉장히 오랜 기간 발을 맞춘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인카피에가 벌써 21경기를 뛰었어요. 이 선수들로 20살인데. 그러니까요. 이 선수들로 예선부터 그냥 쭉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잘 맞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중앙 수비수 2명의 인카피하고 토레스가 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좌우 풀백에 에스투피냐하고 프레시아도 이 둘이 지난 그 코파 아메리카에서 베스트 11급에 뽑힐 정도로 좋은 모습들 보여줬던 선수들이거든요. 에콰도르의 포백 라인이 굉장히 짜임새가 좋다. 네. 그리고 중원도 나름 단단하고요. 일단 뭐 모이세스 카이세도도 있고 이제 구루에서도 어려서부터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인데 현재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뛰고 있고요. 프랑코도 괜찮은 선수고 여기다가 상황에 따라서 공격을 강화한다면은 사르미에토 같은 선수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공격은 어떨까요? 공격이 조금 고민이긴 하죠. 어쨌건 간에 그 에네르 발렌시아가 예전 에네르 발렌시아는 아니고요. 맞아요. 좀 떨어져 있어요. 예, 그리고 에스트라다도 그렇게 골을 많이 기대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득점력을 조금 더 강화하려면은 에스트라다를 톱에 세우고 발렌시아를 측면에 세워서 이 둘로 어떻게든 득점력을 조금 살려보는 형태로 가고 이제 플라타나 메냐가 오른쪽 측면에서 좀 돌파들을 하는 형태로 가야 하겠죠. 어느 정도까지 알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이 팀이 굉장히 짜임새가 있어서 16강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16강 노려볼 수 있다. 지금의 세네갈이라면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개최국 카타르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카타르는 거의 한 14년 정도의 프로젝트 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월드컵을 개최하기로 결정을 하고 마음을 먹으면서 야 우리도 한번 월드컵에서 한번 바람을 일으켜보자. 실제로 지금 연령별 대회에서는 뭐 아시안컵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아래 연령별이라든지 아니면 아시안컵도 지난번에 우승을 했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연령대별 대표팀부터 같이 올라온 선수들이 상당히 있고 심지어 그 선수들의 아카데미부터 펠릭스 산체스 이제 바르셀로나 그 유스 감독이었던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저 사람한테 육성을 아예 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올라온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 와중에 이제 뭐 기존에 있었던 뭐 알하이도스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끼어들면서 좀 하나의 팀을 만든 거죠. 근데 그 친숙한 이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카타르 잘 아는 것처럼 뭐 이 선수들 아프리카나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선수를 이제 데려와가지고 한 예를 들면 뭐 그 수비의 호호 같은 친구는 좀 포르투갈 출신인데 그렇죠. 미구엘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모하메드 문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가나 출신이기도 하고 뭐 수단 뭐 바레인 뭐 이쪽에서 나고 자란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데려오긴 했지만 뭐 급작스럽게 데려온 건 아니기 때문에 워낙 이 선수들을 데려와서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왔다라고 하는 게 알모에스 알리도 어린 나이 때 넘어와가지고 간판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귀화해가지고 어렸을 때 귀화해서. 카타르는 여하튼 그 포인트가 있는데 전원은 일단 카타르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확실히 그러면 조직력, 그다음에 홈의 이점, 그다음에 진짜 말도 안 되는 프로토입처럼 운영됐었던 그런 어떤 정체성 뭐 이런 것들이 그 카타르에 힘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전술도 계속 3-4-1-2 포메이션을 고수해. 백스리 쓰면서. 지금 하산, 알위, 살만 이렇게 백스리 쓰면서 알하이도스가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좀 중요하겠네. 그렇죠. 그래도 가장 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격과 수비 어느 게 좀 더 세다 봅니까? 이 팀이 아시아에서는 공격이 어쨌건 간에 가장 강했었거든요. 그 알모에스 알리하고 아피프하고 알하이도스 이 라인이 굉장히 좋긴 했는데요. 근데 이게 과연 그 아시아 레벨을 넘어설 수 있느냐?
이게 조금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 아시아 레벨에서는 어쨌건 최대 강점이 공격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다 카타르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조금 검증받지 못했다라는 좀 문제점이 있는 데다가 또 이제 알하이도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나이가 좀 있어서 예, 그래서 최근에는 아사드 선수를 활용을 하더라고요. 아사드. 예. 최근 평가전에서는 아사드를 계속 2경기 연속 선발로 내보낼 정도로 알하이도스를 31밖에 안 되는데 벌써 힘들어하나? 약간 좀 그래도 조커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 않나. 이게 아무래도 알하이도스는 경기를 169경기를 뛰었어. 그렇죠. 엄청 뛰었네. 예. 예. 저 백스리에 우리가 아는 굉장히 몸 큰 핫산이죠. 예. 왼쪽 풀백 보는데 그렇죠. 막 키가 막 거의 한 190 육박했던 친구. 이 선수는 상황에 따라서는 만약에 수비를 조금 더 강화한다면은 핫산이 이제 왼쪽 윙백으로 서면서 그러면 쿠키가 선발로 백스리로 나오고 그렇게도 많이 썼거든요. 근데 핫산 쟤는 공격할 때도 엄청 무섭던데. 네. 카타르는 그 개최국인데 어떨 것 같아요? 카타르는 그래도 조직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아서 홈에 이점도 여러 가지로 막 들어가서 16강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6월부터 합숙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조직력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콰도르나 카타르나 지금 최근에 있는 평가전들 전부 다 있죠. 1실점 이상을 안 해요. 아 진짜? 1실점에서 0실점이에요. 아 에콰도르가 카타르 이 둘이가 그렇게 실점을 안 해? 예. 무실점을 하거나 하나 정도? 예. 야 그러면 원래 당초 여기 딱 나왔을 때는 네덜란드하고 세네갈이 그래도 16강 가지 않겠냐. 근데 뒤집어질 수도 있겠네 이조도. 네. 왜냐하면 지금 네덜란드하고 세네갈 좀 문제가 좀 있으니까. 네. 재밌겠다 은근히. 자, 좋습니다. 은근히 물고 물릴 가능성이 있어요. 네. A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죠. 예. 네.